정사 네 번째 챕터 의미상 주어랑 시제태에 대해서 선생님 좀 이야기할게. 자, 먼저 첫 번째 의미상 주어라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명사주정법 있죠. 명사주정법에서 비슷한 거 있었지?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걸 먼저 좀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는 개념적으로 너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 그래서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알겠죠? 예문 보면서 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예문이랑 선생님 옆에 쓰는 거 필기 잘 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의미상 주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투부정사, 명사주정법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앞에 투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하지. 그러면 뭐라 그랬어? 명사주정법 아니면 부사정법이라 그랬었죠. 근데 얘는 차이점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뒤에 쉼표가 있나 없나로 구분하라 그랬죠. 근데 뒤에 쉼표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to 부정사 이만큼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로 쓰이고 is 동사 important 보어 이 형식의 문장이 되겠죠. 주어로 쓰인 명사주정법이야. 근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우리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is로 바꾼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에 있던 녀석이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 앞에 있는 녀석을 가주어, 가짜 주어라 그랬었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원래 있던 주어를 원래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 균형 잡힌, 밸런스드가 균형 잡힌 이런 뜻이야. 밸런스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살 빼는 다이어트 말고 우리가 식단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은 명사정보니까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밑에도 it이라는 가주어는 해석이 따로 없다 그랬었죠. 해석이 따로 없어 얘는. 그러면 역시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죠.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균형 잡힌 식단 먹는데요. 누가 먹는 건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 건데? 써놨어요, 지금? 이 문장에. 딱히 없죠? 맞죠? 이렇게 딱히 누가 뭔가를 하는지를 써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 근데 요 사이에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for him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는 거. for him 이렇게 써주면 얘를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for him을 집어넣으면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앞에서는 그냥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누가 밥을 먹는지 안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포힘을 넣는 순간 뜻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 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eat라는 녀석이 원래 출신은 동사였잖아요. 그러면 누가 뭔가를 한다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이 eat 먹는 행동을 하는지 따로 써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가 뭔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의미상 주어는요. for 다음에 어떤 목적격 형태로 이렇게 써줘요. 근데 여기 for라는 전사 말고 of라는 전사 쓰는 경우도 있어. of라는 전사. 그래서 이 of라는 전사를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형용사 있죠? 형용사가 뜻이 좀 특별한 뜻이어야 돼.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런 단어가 나오면 of라는 전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예문을 한번 옆에 봅시다. 어떤 예문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It's very nice. 딱 보면 it이 뭐지? 가주어. over 의미상 주어. to부터 끝까지 진주어. 맞지?
그러면 very nice of her. 아주 좋대. volunteer. 자원봉사한테.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동네 동사무소 같은 데 있죠. 그걸 커뮤니티 센터라고 합시다. 동사무소나 어떤 복지관 같은 데서 자원봉사하는 건 아주 멋진 일이래. 아주 착한 일이래. 그러면 누가 착한 거야? 그 여자가 착한 거죠. 자원봉사 누가 해? 그 여자애가 하는 거지. 그래서 발론티어라는 이 동사의 행동을 하는 게 여자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착하다, 나이스라는 형용사를 썼죠, 이번에. 그래서 이 형용사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성질에 대한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포가 아니라 위에처럼 포가 아니라 of라는 전사를 써서 의미상주를 써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요 부분은 시험 문제로도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출제되는 부분이야. 근데 3학년 때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가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B번에 시제하고 C의 수동태 요건 뭐냐면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을. 자, 차이점이 여기 두 문장 보이죠?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는 그냥 to be라고 돼 있지. 근데 밑에는 to have been이라고 돼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to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건 우리 아는 형태잖아. 근데 to have pp라고 쓰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왜 have pp를 썼냐면 얘는 내용상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건 해석해보면 데이브는 아픈 것처럼 보인대. 그럼 언제 아프지? 지금 아픈 거야. 여기 seems라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와 같은 시제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to have pp를 쓰면 데이브는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아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to 다음에 그냥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무슨 뜻? 전체 문장과 같은 시제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시제의 의미야. 근데 to 다음에 have pp 형태를 쓰게 되잖아. 그러면 전체 문장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제 일이 일어난 시간이 얘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거고 얘는 그 전에 일어난 거고 시간대가 좀 달라진다고 봐야 돼. 됐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씩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to 부정사가 무조건 to 다음에 동사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have pp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수동태도 가능하거든. 우리 요거 예문 보면서 얘기할게요. 케이트는 didn't expect, 예상하지 못했대. 일반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니까 뭐야? to 부정사 명사용법이죠, 맞죠? 스콜러십은 장학금이란 뜻이야. 그래서 케이트는 예상을 못했대. 그냥 give라는 동사원을 쓰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케이트가 장학금을 준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겠어? 케이트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뜻으로 쓰게 되거든. 그러면 give란 단어를 썼을 때 준다 하면 능동이고요. 받았다 하면 케이트가 자기가 받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일종의 수동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to be pp, 수동태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 보면요. 케이트는 is lucky, 운이 좋대요. to부터 역시 끝까지 해서 이번에는 모양이 더 복잡하죠. to have been given이야. 그러면 앞에 우리 봤었던 have pp 형태랑 밑에 수동태 be pp 형태랑 합친 거거든. 그래서 have been given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지금이 아니라 언제 받은 거예요? 예전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도 변하고 능동 수동도 변하고 두 개가 동시에 변한 거죠. 맞죠? 그래서 요것도 모양을 좀 알아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온 편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한 번씩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to 부정사 다음에 뭐 쓰는 거야? 비동사 pp 형태를 쓰면 뭐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더라. 그 다음 요거는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to have pp에다가 to be pp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더하기 하게 되면 to 다음에 요렇게 합쳐진다고 봐야 돼요. have been pp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전체 문장보다 이전에 썼던 일, 시제 요거 하나랑 수동태 의미랑 두 개를 역시 합친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의 의미이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두 파트 있잖아요. 요 두 파트는 중학교 때는 사실은 시험 문제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참고로 알아두면 좋거든. 왜냐면 투부정사가 무조건 투 다음에 동사원형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으니까. 약간 다른 변형된 형태니까.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해를 하기 바랄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번 유닛 4 부분은 너희가 예문 보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의미 이해하는 거. 특히 여기 포랑 오브 쓰는 거, 요거는 중학교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부분은 요 두 개는 사실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긴 한데 너희가 학교에서 혹시 요걸 따로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프린트물이 나왔다 그러면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으니까 참고로 같이 알아두기 바랄게요. 됐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선생님 설명을 했고 여기 답 한번 봅시다. 자, 답은 역시 멈춰서 보세요. 됐어. 자, 우리 그래서 문법 선생님이 설명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강의를 끝냈거든. 너희 언제 좀 다시 우리가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도 귀찮아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좀 꼼꼼하게 하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유가 있다 그래서 너무 처져가지고 있으면 그게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럼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래. 너희들한테 선생님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야. 일단 우리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기본적으로 좀 해주고 인터넷 숙제 빼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것도 열심히 해줘. 그리고 참 우리 워크북 있지? 워크북도 선생님이 다 보여줄게. 워크북도 채점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자, 여기 워크북 정답이거든? 요거 화면 멈춰놓고 보세요. 알겠죠? 채점을 좀 해주세요. 워크북. 여기 매길 게 많으니까 화면 멈춰놓고 봐. 선생님이 계속 다 찍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 됐지? 자, 그래서 우리 요번 주 강의는 요걸로 마무리를 짓고 아마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또 자료가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꼭 찾아서 보고 채점 다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도 얼마나 잘했나 선생님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스크 꼭 끼고 다니자. 건강해야 된다. 알겠지? 다음에 또 봐.